네, 상도중학교 우리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수학 과목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를 보는데요. 지필평가는 1회 한 번 실시를 하고요. 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행평가, 논술형평가 역시 한 번 보고요. 만점은 20점. 그래서 20%를 차지하고 포트폴리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성실성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으로 점수를 줄 거고요. 10점 만점이니까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100%로 환산해서 이제 수학 성적 내신을 낼 거고요. 우리 2학기에 지금 온라인 원격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학 수업은 저번에 잠깐 안내한 것처럼 EBS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를 풀어보는 수업도 있고 또 이제 수업이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줌 수업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과서의 개념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교과서를 펴주세요. 네, 교과서는 98페이지를 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함수의 뜻, 오늘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함수값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함수를 하면 우리 1학년 때부터 조금 많이 좀 질려 했던 것 같아요. 왜 겁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만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란 하고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뭐가 함수일까요? 네, x값 한 개에 대해서 y값이 한 개가 대응될 때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x, y 이런 순서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순서상들을 점으로 나타냈을 때 점들의 집합이 바로 뭐가 될까요? 그래프가 되겠죠. 우리가 함수를 하면 함수식도 중요하지만 그 함수식이 어떤 모양, 즉 어떤 그래프인지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는 y는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쪽이 x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학년 때는 배워볼게요. 기억해 볼게요. 1학년 때는 y는 해서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 중에서 y는 ax 요것도 배웠고요. 정비례 관계. 그 다음에 y는 하고 분모의 x가 있습니다. x분의 a 반비례 함수도 배웠습니다. 네, 2학년 때 똑같은 1차 함수긴 한데요. ax 뒤에 상수항이 붙어서 ax 플러스 b b만큼의 평행 이동이다. 요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학년 때는 1차가 아닌 조금 확장된 의미로 2차. 그래서 여기가 2차식이 되면 되겠죠. 우변이.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a, b, c는 모두 다 상수를 의미하는데 단 이 맨 앞에 있는 a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2차식이 되지 않죠. 우린 지금 2차 함수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이 조건도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고1 때 마찬가지로 2차 함수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2에 가서 이제 3차 함수, 4차 이제 고차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흐름을 잘 안다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네, y는 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여기가 x에 관한 3차식이나 4차식이 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라고 하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마찬가지로 3차가 돼야 되니까 a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1차 함수 y는 ax는 반드시 원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위로 향하는 경우와 왼쪽이 위로 향하는 경우 이렇게 배웠고요. 이 반비례 함수 이 경우는 그래프의 모양이 쌍곡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인데 A가 양수인 경우는 1, 3, 4분면을 지나는 쌍곡선, A가 음수인 경우는 2, 4분면을 지나는 쌍곡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2학년 때 배운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 a의 값은 우리가 기울기를 의미했었고요. 이 b의 값은 y 절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y는 ax의 그래프를 b만큼 어느 쪽 방향? y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었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y는 ax가 양수여서 이런 그래프였다면 b가 양수인 경우 y축 방향 위로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 이동한 경우가 생기고, 만약에 b가 음수인 경우 아래로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을 갖게 되고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우리 중간에 보면 진한 글씨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가볼게요.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일 때, 즉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a, b, c는 상수, 숫자이며 a가 0이 아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까 선생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a가 0이 아닐 때 얘를 뭐라 부르자? 2차 함수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a가 얼마인 경우죠? 1, b는 0, c는 0. b와 c는 0이 돼도 돼요. a가 0이 아닌 1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2차 함수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은 전개를 하게 되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란 2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맞고요. 3번 우리 친구들이 간혹 헷갈리는 게 선생님 분수 형태예요 라고 했지만 얘는 알고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 즉 x의 제곱의 개수 앞에 있는 숫자만 분수일 뿐이지 이 x의 제곱은 분모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2차 함수가 맞고요. 네 번째, 개수는 음수가 됐던 양수가 됐던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모두 네 가지 모두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를 볼게요. y는 2x 플러스 1. x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식. 그래서 2차 함수가 아닌 몇 차 함수이다? 1차 함수이다. 그 다음에 2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이렇게 x가 분모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x의 분모에 있는 차수를 보고 1차, 2차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를 볼게요. 얼핏 보면 이 x의 제곱을 보고 2차 함수 같으나 중요한 건 얘를 전개해 볼게요. y는 x의 제곱 뒤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돼서 최종적인 식은 y는 x라는 몇 차 함수가 되죠? 1차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2차 함수는 아니겠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배우는 2차 함수 어떻게 시작합니까? y는 반드시 y는으로 시작하고요. 우변이 x에 가는 몇 차씩? 2차씩.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여기서 최고차 항인 2차의 개수 a는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봅시다. 1번 요 식을 바로 보고 대답하지 않고요.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y는 x의 제곱, 두 번째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써 지금 우변이 x에 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이므로 2차 함수 맞습니다. 네, 2번 볼게요. 2번, 선생님 x가 지금 보니까요. 지수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2차 함수가 아닌 건 맞지만 얘는 1차 함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분모에 x가 있을 경우 x의 차수를 보지 않고요. 분모에 있으면 우리는 통틀어서 분수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볼게요. 3번 지금 우변이 x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예요. 여기서 2차 함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2차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x랑 y가 나와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x랑 y 이렇게 둘의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 x, y를 많이 썼는데요. 반드시 x랑 y를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의 경우는 h는 하고 우변을 전개해 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로서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h가 t에 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2차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 답은 두 개가 나오겠네요. 문제 2번 지금처럼 문제 1번처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문제 2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경우로서 우리가 식을 세울 줄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문제 1번 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2x, 높이가 x 플러스 3인 어떤 도형입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y 제곱 센티미터일 때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식 되게 잘 세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좀 이렇게 수학을 그림으로도 표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2x, 높이가 현재 x 플러스 3인 도형의 삼각형의 넓이가 y.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2x 곱하기 높이. 수학쌤이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했어요. 이렇게 x 플러스 3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가로로 꼭 해줘야 된다는 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3x로서 x에 관한 2차식이므로 2차 함수가 맞습니다. 2번 가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간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ykm.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 나오면 막 당황하는데요. 네, 마우스 기억하죠? 거속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는 뭐가 y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y죠? 거리가 y예요. 그러면 거리는 하고 식을 세워볼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10, 시간은 x. 정리하니까 y는 10x로서 x에 대한 1차 함수죠. 따라서 2차 함수는 아닙니다. 세 번째 거 가볼게요.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 대각선의 N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개수. 죄송해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총개수 구하는 공식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n-3 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개수, 총개수가 y는 2분의 n각형이었는데 지금 꼭지점이 x니까 x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x-3이고 얘를 이 자체만으로도 보고도 선생님 2차식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좀 정리해서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하니까 2차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99페이지입니다. 예제 1번 볼게요. 10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도약한 선수의 T초 후의 높이를 Hm라고 하고 우리한테 H와 T에 관한 식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매번 강조하는데 이런 식 세우는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이런 한글 문제에서 각각의 문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T초, T는 뭐를 의미한다? 시간. 그 다음에 높이를 H미터 했기 때문에 H는 뭐를 의미한다? 높이. 그런데 우리가 식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식도 알려줬어요. H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0. 네, 지금 얘는 x랑 y의 함수가 아닌 t와 h의 함수인데 t에 관한 몇 차식이죠? 2차식. 따라서 2차 함수입니다. 이랬을 때 0.4초 후에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0.4초 네, 시간이죠. 따라서 0.4초는 이 0.4의 값은 t의 값입니다. t가 0.4일 때 높이를 물어봤습니다. 높이, 즉 h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식에 t의 값에 0.4를 대입했을 때의 값, 즉 함수 값을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는 마이너스 5 곱하기 0.4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0.4 더하기 1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 곱하기 0.16 계산해주면 2 더하기 10 이므로 12에서 0.8을 빼면 11.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1.2 높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터를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3번 같이 보시죠. 1m 높이의 발사대에서 쏘아 올린 물 로켓의 X초 후의 높이를 Y미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X랑 Y가 등장을 했는데 X는 X초, 네, 시간을 의미하고 Y미터 앞에 높이라고 또 적혀 있기도 하죠. 그래서 y는 높이를 의미하는 x랑 y, 즉 시간과 높이 사이의 함수인데요. 함수식을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잘 봤더니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므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식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때 쏘아 올린 지 1초 후에 물로켓에 뭐를 구하여라?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1초. 시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x의 값이 1일 때에 높이, y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배운 EBS에서 우리가 함수 값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x가 1일 때 y의 값을 이렇게 f1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지금 이 문제로 들어가서 x의 자리에 한번 1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5, 1의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1 더하기 1 계산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더하기 1 해서 답은 6이 나오겠죠. 근데 y가 뭐를 의미했습니까? 높이를 의미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6의 높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미터까지 써줘야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들을 옹클에 있는 배움 노트를 통해서 한번 각자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다 같이 풀어주진 않고요. 몇 개 힌트만 알려주고 푸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후에 혼자 정리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해봅시다.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2차 함수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에는 X를 하세요 했는데요. 오늘 배운 2차 함수 핵심은 뭐로 시작합니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 a는 0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전개했을 때 1차식이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전개했을 때 2차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식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 식에서 동류항이 생기죠. 동류항까지 잘 정리한 다음에 몇 차 함수가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x가 분모에 있는 경우는 이 x의 차수와 상관없이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네, 분수함수.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몇 번이 2차 함수 맞는지 동그라미 X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식으로 먼저 나타내고 2차 함수인지 판별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원의 넓이가 y 제곱 센티미터 일 때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원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되죠? 네, 파이 r 제곱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넓이에 해당되는 y, 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값이 무엇인지 알맞게 넣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문제 2번. 시속 60km. 여기서 60은 속력을 의미하고요. EX시간 했을 때 EX는 시간. 달린 거리를 Ykm로 하자 했을 때 Y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우스 모양에서 여기가 여기가 속, 시를 의미하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는 하고 식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속력은 시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식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여기에서 y가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y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는 여기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네, 이렇게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시고 2차 함수인지 판별해 보도록 하세요. 네, 3번 볼게요. 3번. 밑면에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x 플러스 2인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이 높이가 x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건널비, 이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주보는 면이 지금 합동이죠. 그래서 마주보는 면,
밑면, 옆면 2개 더해서 그것을 3개의 면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네,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네, 3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함수값 x의 값이 주어졌을 때, x의 값이 a일 때 y의 값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fa. 네,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2m 높이에서 던진 공의 x초 후의 높이를 ym라고 하자 했는데요. 이 x는 뭐를 의미합니까? x는 시간. 여기서 ym 앞에 뭐를 의미한다고 표현했죠? 네, y는 높이. 이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식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y는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 네, 이런 2차 함수일 때 1초 후에 공의 뭐를 구하시오?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1초 x의 값일까요? y의 값일까요? 네, 1초는 시간이기 때문에 x의 값이 1일 때 높이 y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주어진 식의 x의 값에다 1을 2번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4번도 같은 유형이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에 1번. 5번에 1번 너무 이제 순수한 문제 같아요. y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 대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을 물어보면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계산하면 되겠죠? 네, 이런 단순한 문제이고요. 1번, 2번은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fx가 나와서 당황하는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요. fx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네, y입니다. y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지금 2차 함수에 대해서 f2를 물어보는데요. f2 해석하면 x의 값이 2일 때 y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y가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여기 fx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이 우변에 x의 값에다 2를 대입해서 계산해서 우리 친구들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은 이 밑에 있는 마무리하기 요약이나 우리 친구들의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적으면서 오늘 활동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본격적인 2차 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y는 ax의 제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